이번에는 여론조사를 통해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다, 노사 분쟁이 증가할 것이다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데이터 앤 리서치 박인복 대표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일단 최근에 IMF라든지 한국은행 같은 경제, 금융권 기관들이 내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잡으면서 좀 높게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국민들의 생각도 같을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3%를 이제 외국 기관은 전망을 했는데요. 우리 네. 자체에서는 2.8% 약간 낮게 잡긴 했습니다. 올해는. 근데 이제 한국갤럽이 지난주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실업자가 앞으로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률이 47%였습니다. 47%였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조사한 40%에서 7%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실업자가 1년간 감소할 것 또는 비슷할 거라고 답변한 것이 각각 24%였습니다. 이렇게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내년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여건 변화에 대한 우려가 수치로 반영된 것 아닌가,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는 건 당연히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향후 1년 경기가 어떨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31%였고 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0%였습니다. 지난달에 조사한 경기 낙관론이 34%, 비관론이 26%였는데요. 네. 비관한다는 비율이 3%, 8%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는 격차가 1% 차이로 좁아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비관론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난달에는 그래도 좋게 보는 게 나쁘게 보는 의견보다 한 8% 정도 네. 많았는데 이번에는 1%로 1% 줄어든 거 보니까 네, 아무래도 나쁘게 보는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노사 분쟁에 대한 우려도 많아지고 있죠.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노사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42%로 감소할 것이라는 19%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네. 이는 아무래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 휴일 근무수당 할증제 등 정부와 노동계, 경제단체가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갈등이 주요 원인이고요. 네. 내년부터 사회 갈등 조정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아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정부 정책에 대한 정부나 이런 신뢰도에 대한 조사가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어땠습니까? 네, 그 다른 조사인데요. 아마 네. 동아일보하고 고려대학 정부학연구소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2017년 대한민국 경제, 사회, 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등 4개 분야의 40개 정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조사에서 정부 신뢰도는 작년도 1.79점에서 3.27점으로 크게 올랐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탈원전 등 이 주요 정책이 상당수에서 평균 점수 이하가 나왔습니다. 네.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정책 추진의 가장 큰 원동력이 국정 지지도는 견고하지만 내년 이후 이 정책들의 실행 결과가 접지 못할 경우 고공행정 중인 정부 지지도나 신뢰도 하락으로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상위권에 있는 건 어떤 정책이고 하위권에 있는 건 어떤 정책이었나요? 네,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10개 가운데는 9개가 전체 평균 점수에 못 미쳤습니다. 네. 예, 주로 경제 공약들이 하위권에 머물렀는데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임금 인상이 39위, 40개 네. 중에 바로 윗단계입니다. 2.95점. 주택시장 안정화, 주택시장도 가장 큰 어제인데요. 37위, 네. 비정규직 정규직화 34위, 탈원전 등 신에너지 육성이 33위 등 이 대표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가장 좋은 정책을 꼽자면 복지 정책이 아무래도 좋은 정책을 점수를 받았는데요. 3.87점으로 받은 보건복지부의 국가 예방접종 지원 확대,
네. 또 이어서 초등학교 들범 교실, 치매 국가 책임제 등의 상위 정책의 순위를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뭐 부동산 분야, 노동 분야, 그리고 탈원전 분야에서는 조금 안 좋은 평가들을 받고 네네,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에서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군요. 네네. 자, 그럼 이런 정책들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정부에서 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높은 만큼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홍보 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갑질, 건절 등 공정 경쟁을 내세운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역시 결과보다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평가로 네. 앞으로 나올 성과가 더 중요하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많은 정책들을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국정 지지도 하나만 살펴보고 갈게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계속 70%를 유지했었는데 70% 아래로 드디어 떨어졌죠. 네, 그동안 70%대를 유지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7주 만에 70%대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 중국 방문의 홀대론, 굴욕 외교 논란에 이어서 수행 기자의 중국 경호의 폭행 등이 이번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지난주보다 2.2% 하락한 68.6%였고요. 부정평가는 2.3% 오른 25.7%였습니다. 네, 내년도 문재인 정부의 뭐 지지도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데이터 앤 리서치 박인복 대표와 여론조사 결과 살펴봤습니다.